네, 안녕하세요. 서종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신곡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조선시대 신곡동. 참 시간이 좀 짧아서 다 풀어낼 수는 없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주어진 시간들이 좀 있으니까 좀 더 이제 뒷이야기도 좀 더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참 신곡동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죠. 실제로 지금까지가 그랬습니다. 엄뿌리 찾기 사업을 통해서 제가 올해 좀 신곡동 자료들을 좀 마을지 작업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몇 개 찾은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신곡동의 일제시대의 신곡동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신곡동은 제가 봤을 때는 의정부역이 생겨난 1911년 무렵부터가 아마 신곡동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했던 상곡동이나 기존에 했던 빼뻘 마을에 관련된 책자와 다르게 지역과 다르게 결국엔 신곡동은 의정부역과 매우 인접해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신곡교 즉 의정부역과 신곡동의 어떤 핵심의 어떤 연결 통로인 신곡동 다리가 일제강점기도 놓여지고 또 하나 서울로 가는 사람들과 달리 신곡동에 머물러 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특히 주민들은 결국엔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의정부역을 토대로 한 어떤 생업활동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일제강점기의 신곡동은 아마 그런 포지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다만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의정부에 일제강점기에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살았는데 자, 분명히 제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의정부 역 근처에는 뭐 의정부 신사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거주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신곡동에 일본인들이 거주했을 거냐 뭐 이런 이야기는 좀 추정을 좀 열심히 좀 해봤습니다 우리. 근데 딱 부러지는 대답을 좀 찾아보기는 좀 어려웠어요. 저도 좀 신곡동의 고민이 바로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어떻게든 살았을 것 같다고 판단은 되는데 추정은 되는데 쉽게 정리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신곡동 아니 일제강점기 신곡동은 조선시대와 분위기가 비슷할 것 같아요. 농업을 중심으로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던 거 가능성이 있고,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한본 시장이라는 양주 서장인 것 같아요. 일본이 서장이 어떤 신곡동에서 뭐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뭐 식수 기념을 해서 총동원해서 뭐 나무를 심었다는 어떤 기록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제 신곡동의 인구수가 특히 이제 얼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좀 꺼내보고 싶은 게 이제 그와 관련된 자료가 좀 하나가 제가 좀 찾았는데 바로 1908년도에 양주군 호수 및 가구 수와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신촌 즉 아까 제가 설명했던 신곡동의 한 자연부락인 새마을은 44호고 남자 100명 여자 97명 추동 가래울이죠. 20호 남자 47 여자 37. 이 추동 가래울이 바로 어디냐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제 의정부 초등학교 앞쪽이 이제 가래울 추동에 이제 해당되고 바리수리가 26호에 남자 57 51이 바리수리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곡동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찌됐든 신촌이 지금 새마을이 상당히 마을이 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신촌의 핵심 멤버가 바로 집안이 경주 최씨 집안입니다. 자, 경주 최씨 집안에서 또 하나 나오는 책이 하나 저희가 이번에 올해 발견했거든요. 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가구 비책이라는 책에 따르면 저희가 지금 번역을 해서 아마 조만간 이제 그걸 또 이제 실을 예정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신곡동 즉 신촌 마을에 규약, 지금 말하면 동계, 마을계의 어떤 규칙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 책을 따르보면 결국엔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도 신곡동의 여러 마을들의 어떤 모습을 좀 추정해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보면
결국엔 어떠한 마을 공동체나 핵심 어떤 규약을 통해서 마을이 자연스럽게 잘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조직들이 꽤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민속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뒤에 보면 여기 여제라는 어떤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마을 공동 제의도 아마 충분히 이 시대에 있었던 걸로 아마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가구비책이었던 책의 하나입니다. 이제 표지가 있는데 이제 경주 최씨 집안에서 저희한테 이번에 이제 자료를 제공해준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뭐 권학, 뭐 향약, 뭐 규약,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배치가 있고, 뭐 술 먹지 마라, 담배 좀만 펴라, 막 이런 내용들까지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책의 표지와 여기 보시면 신촌이라는 마을이 보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신곡동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정부 시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의정부에 대략 200가구, 정확하게 보니까 한 220가구 정도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가 이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신곡동의 일본인들의 흔적은 생각보다 제가 못 찾았는데, 근데 이제 일제 경주 최씨 집안의 이제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따르면 뭐 의정부 초등학교를 짓는데 뭐 가정에서 뭐 일본인들이 도움을 좀 줬다, 뭐 어찌됐든 뭐 있었다, 뭐 이런 대충의 어떤 본인이 직접 본 게 아니고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걸 보면 없잖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좀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독립기념관이나 이제 국가에서 징용자 명단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궁금해서 이제 신곡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을 좀 명단을 좀 찾아보니까, 어머, 적지 않은 일본인들의 명단이 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양주 초등학교가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했다는 진술이 이제 이 내용인데, 보시면 이제 그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있었다 하는 게 이제 그 최영희 선생님이라고 우리 의정부 나온 소장님이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징용자 명단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 보이는 이상복과 박상이라는 선생님이 보이는 반면에, 제가 좀 일본어가 짧아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앙봉달적 고림은 일본인으로 추정하는 분들이, 제가 이제 주소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좀 예를 들면 좀 더 고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주소가 다 신곡동 몇 번지, 신곡동산 몇 번지, 예를 들면 그 당시엔 신곡리가 되겠죠. 신곡리산 몇 번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엔 신곡동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좀 있었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신곡동의 일제강점기의 사람들은 결국엔 계속 말씀드렸지만 농사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셨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의정부역이 생겨나면서 직업들이 유아 관련된 직업들이 생겨났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금 이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생겨나면서 신곡동도 팽창을 아마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을의 규모로 팽창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70년대, 80년대, 특히 70년대, 60년대도 마찬가지인데, 미군 부대가 신곡동에 이제 의정부에 커지면서 직업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세가를 살 곳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신곡동에 상당히 다양한 집들이 그부 사람들한테 세를 주는 양상이 보이는 것처럼, 아마 일제강점기도 어떤 그런 흐름들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제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의정부역에 일제강점기에 땔감 시장이라고 소소하게 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의정부의 역사에서 좀 주목해야 될 직업군이라는 게 뭐냐면 땔감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곡동도 그렇고 신곡동도 그렇고 적지 않은 지역에서 땔감과 관련되어 있는 나무 장수들을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제 포천, 연천, 양주 일종에서 나무를 하는 분들, 특히 의정부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상곡동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나무를 해서 많이 해서 우마차, 달구지를 태워서 나무를 싣고 동대문에 가는 어떤 끌고 가서 파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처럼, 의정부 역 앞에도 결국 주변 지역에서 소소하게 했던 나무를 가지고 와서 판매하고 사는 어떤 그런 시장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상곡동 주민들 아니 신곡동 주민들도 결국엔 그런 어떤 장사를 통해서 돈을 생계를 유지했던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결국엔 그 70년대 이전까지도 비슷한데 또 하나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신곡교 즉 우리가 지금 의정부의 동에서 신곡동을 넘어가는 지나가는 다리가 바로 이 무렵에 놓여졌던 이야기들도 매우 주목하게 봐야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신곡교가 다리가 놓여지기 전에 뭐라고 징검다리 형태의 뭐 다리가 있었던 어떤 식의 다리가 있었는지 좀 더 추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엔 신곡교 다리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이제 목재 형태로 만들어졌다. 이 부분은 결국엔 신곡동의 마을이 상당히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엔 그게 이제 신곡동의 일제강점기에 아마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금곡간에 통로가 있는 다리가 없어서 여름만 되면 쓸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사를 했다. 이 기사 말고도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신곡이 교장 가서 공사 중에 감전이 되어서 돌아가셨다. 아니면 부상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어렵지 않게 보이는데 이건 부상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보면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엔 신곡동, 특히 의정부의 일제강점기의 신곡동은 결국엔 그런 맥락과 아마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조선시대 일제강점기까지 보셔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아마 저도 처음이고 아마 문화원에서도 아마 신곡동만을 이렇게 소개한 아마 강의는 아마 없었던 것 같고 어떤 책자에서도 아마 보기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결국에 관련 자료 찾는 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이런 자료들이 혹시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신곡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안에 아는 분 중에 혹시 이런 역사와 관련된 있는 어떤 문헌, 일기도 좋습니다. 네, 그런 자료들도 한번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화원에 전화 주시면 제가 가서 달려가서 여러분들 그 자료 한번 보고 한문 좀 아시는 분하고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엔 핵심이 뭐냐면 이제 해방 이후부터 이제 변화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비단 신곡동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솔직히 한번 좀 더 이제 좀 더 전착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자, 해방 이후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결국엔 농지 개혁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미군 부대의 유입인데 신곡동에도 미군 부대가 있었고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어떤 역할들이 신곡동에 있었고, 또 하나는 발생받은 농지 개혁인데 신곡동뿐만 아니라 이 농지 개혁이 뭐냐면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농지를 다 분배를 해줘 버리는 거죠. 국가에서 하라고 법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군정에 이제 미군 정부가 이제 생겨나면서 수립되면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분배가 통해서 하는 건데 의정부의 상당수의 토지들이 이 무렵에 분배가 되는 거죠. 헐값에 아마 팔렸던 것 같은데 지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국엔 신곡동도 이런 흔적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의정부 초등학교가 바로 지금의 자리에 옮기는 거죠. 결국엔 뭐냐면 양주 초등학교가 팽창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다르게서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1945년에 의정부 초등학교가 만들어지고, 지금은 이제 양주 초등학교가 이제 이름은 이제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어떤 흔적들이 신곡동의 어떤 팽창의 어떤 일조를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공간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이주의 모습들인데 무슨 연맹, 체육 연맹도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좀 앞선 시기의 이야기는 대성보육원과 양로원이라는 부분도 주목하게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대성보육원 같은 경우는 미군이 후원을 해줘서 상당히 이제 커졌던 양상이고, 실제로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재우 씨 바로 옆집에 이제 이런 대성보육원이 있어서 그분이 살던 곳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곡동에 1960년대의 핵심이 바로 혁명촌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농촌혁명을 필요한 어떤 기반들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에 아마 20곳인가 몇 곳에 농업혁명촌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곡동에 있었다는 거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지만, 자 이제 이게 바로 농지개혁과 관련된 바로 여기가 신곡리와 관련되어 있는 명칭입니다. 신곡리에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이 무렵에 분배가 됐는데, 이제 분배를 받은 사람들 명단까지가 싹 나옵니다. 뭐 의정부, 뭐 구모동, 뭐 서울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상당히 이 농지개혁이 미친 영향들은 무시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농지개혁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농지개혁 대부분이 서울 사람들이 가져갔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이 농지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가는 어떤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의정부 초등학교가 아까 말했는 것, 이 무렵에 오는 것도 뭐 그런 맥락과 맞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로원과 대성보육원 기록, 특히 이제 그 양로원에는 뭐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뭐 가마니를 짜는 모습도 흔적도 있었고요. 거기에는 뭐 화관이 있어서 거기를 지나갈 때 보면 항상 뭐 좋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들도 있고요. 대성보육원과 관련된 기록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해방 이후에 여러 신문을 통해서 보시면 대성보육원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이분이 보시면 이제 비넬회사라는 미국의 그 지금 의정부 역 앞에 있었던 그 비넬회사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뭐 칠면조 고기를 먹었다는 이야기, 보육원 아이들한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보시면 상당히 신곡동에 이제 이런 공간들이 막 만들어지는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혁명촌과 관련된 기록이 이제 여기 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의장이 시찰을 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박정희 의장이 5일부터 10일간 전국 각지를 도는데 의정부를 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저도 좀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혁명촌이라는 곳이 의정부 신곡동에 있었다는 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국가기록원에서 제가 찾아온 자료입니다. 혁명촌에 이게 아마 정미소 같은 느낌인 것 같긴 해요. 이제 이게 아마 대통령이나 뭐 누가 시찰단이 오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막 펼쳐놓고 준비를 하는 모습들과 관련되는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지금 그 마을 주민들과 그 같이 지금 혁명촌을 둘러보는 모습들이 이제 커튼식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들어오는 모습인데, 아마 이제 이런 자료 하나가 상당히 신곡동을 좀 더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자료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신곡동과 또 다른 주제가 또 신곡교, 일제강점기도 있었던 신곡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목재로 만들어졌던 이 신곡교가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무렵에 아마 지금의 온전한 모습, 지금하고 좀 다르겠지만 시멘트나 어떤 이런 철조물을 돌아가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 가설을 했다는 기록도 좀 보이고요. 또 하나 이때 주목해 봐야 될 곳이 지금 청룡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청룡마을은 1960년대 전까지만 해도 파평, 윤씨, 문중에 선산이 조금 있었던 거 말고는 뭐 농지, 중랑청변에 범람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주하기가 좀 약간 좀 다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 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새로운 뭐라고 할까 개발이 되면서 그곳에 살던 이주민들이 내부적으로 의정부 내부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청룡마을은 바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무렵에 청룡마을로 이주를 해왔다는 기록들도 보이고요. 실제로 상당수 청룡마을 주민들이, 초창기 주민들은 바로 이 무렵에 오셨던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청룡마을에 수두곡이 생겨납니다. 의정부의 수질, 특히 중랑천변에 수두곡을 생겨나서 뭐 물을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생겨서, 지금은 청룡마을을 보시면 무당집들이 너무너무 많죠. 아마 이 역사는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이제 나다 보니까 아마 무당들이 많이 몰려들게 오는 곳들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엔 신곡동의 어떤 그런 팽창, 아니면 발전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그 신곡교 다리가 놓여져 있는 사진인데, 보시면 미군들이 이제 개통식을 하는 모습들입니다. 이 사진 하나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건 편하지만 제가 1년 내내 찾아서 한 장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좀 보시고 그냥
이 당시에 누가 혹시 옆 동네 아저씨가 있었나? 막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눈여겨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신곡동 개통식 때 지금 이제 다리 건너는 이 무렵에도 보시면 여러분들 두루마기를 입으신 분들이 이제 건너시는 모습들, 잔치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시기 이때 신곡교에 계셨던 분들, 행사장에 있었던 분들 한번 연락 한번 주시면 저희가 한번 인터뷰 한번 하러 좀 가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룡마을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제가 이제 만났던 경주채씨 집안의 최석규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막 이 무렵에 청룡마을인가 막 3년 정도 사셨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청룡마을에서 신혼생활을 처음 이제 시작했던 분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청룡마을 가게 되면 이제 보시면 경로당이 사진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접근을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사진만 좀 찍어 왔던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가 미군들과 유엔 장성들이 신곡동에서 함께 모내기를 했다는 거, 이양식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존 W. 다니엘 장군이 김백의 사당들과 함께 마을 주민들과 이양식을 했다는 기록들이 상당히 좀 재밌게 눈여겨봤던 자료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까지 해도 신곡동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농업의 중심지를 했던 곳이죠. 물론 일부 소소한 공장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이제 미군 부대가 커지면서 생겨나면서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새를 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여기서 올해는 강의에서 이제 안 놀았지만 전라도 지역 사람들, 특히 이제 전남 담양 사람들이 와서 신곡동에 마음이 머물러 있어서 바구니를 짜가지고 팔았다는 이야기들이 보이는 걸 보면 어찌됐든 미군 부대의 영향도 신곡동은 해방 이후에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심은 그 도시 개발과 팽창에 따라서 신곡동에 적지 않은 농지들이 다른 곳에 팔립니다. 특히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땅들이 가지고 있던 주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팔라고 예를 들면 설득도 하고, 그러면 이제 팔아서 어쨌든 그곳에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지키려 하는 분들이 많이 이 시기에 찾아왔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 팔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농사지었던 사람들이 직업이 한두순간 없어지는 거죠. 이분들이 다양한 직업을 찾아서 가는 경우도 매우 주목하게 해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동진빌라 자리가 바로 경주 이씨 집안의 땅이었죠. 그래서 80년대 중 동진빌라 판매업자한테 팔아버리고 그곳은 이제 지금 이제 빌라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 빌라도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조만간 장암 3구역 개발과 함께 아마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기록 구술자는 많죠. 70년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기록들은 꽤 많고요. 의정부 여기랑 가까우니까 우리 집에 와서 땅을 했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신곡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사진들도 주목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이런 개발의 어떤 시대의 흐름으로 이미 이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청룡마을인데요. 청룡마을은 제가 보였던 이 두 묘지 말고도 아마 제가 대충 눈으로 50개 정도의 무당집이 있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합니다. 자, 저희가 올해 신곡동 책제 보시면 무당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내년 책을 통해서 좀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암 구역의 어떤 개발 구역인데 청룡마을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아쉽게도 이 마을은 한참 개발이 잘 될 것 같다가 어긋나서 지금은 상당히 지금 보류 상태라는 것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이게 개발 과정에서 70년대 80년대에 그 한일 신일 아파트들입니다. 한일 유엔아이 건너편에 있는 곳들인데 이게 이제 좀 초창기에 이제 개발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 이제 새로 아까 보여드렸던 앞부분 사진이 결국에 이제 아마 조만간 만들어질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저는 이제 좀 더 재밌는 자료를 좀 몇 개 좀 찾아봤는데 바로 이게 우리 정부의 93년도 신곡동의 개발과 관련돼 있는 아파트들의 어떤 문서입니다. 국가 문서죠. 기록, 고시죠. 지금 개발이 됐다. 승인 떨어지는 것부터 해서 개행에 대한 어떤 허가를 내주는 어떤 관련 자료들인데 상당히 참 재밌는 자료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자료를 통해서 신곡동의 개발이 8, 90년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신곡동의 개발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정부 인구가 증가와 맞물려서 신곡동의 개발은 당연하게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아까 말했던 동호리, 양진마을, 청정마을 모두 이제 개발 대상입니다. 다만 개발 구역에 따라서 개발 속도나 어떤 분위기가 매우 다른데 양진마을에 해당된 3구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청룡마을이 상당히 빨리 될 것처럼 보였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권 문제들 때문에 인해서 개발이 보류 상태이죠. 아마 어찌됐든 그것도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의정부의 또 다른 어떤 주거 공간들, 새로운 주거 공간들이 아마 신곡동의 새로운 모습으로 아마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만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무난하게 되긴 하겠지만 아마 놓치고 있는 것들도 한번 이런 개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보게 됐던 빼뻘 상곡동의 마을지가 모든 걸 다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뭐냐면 이런 지금 우리가 이제 상곡동을 통해서 좀 느껴봤던 것들이 하나가 개발 속도와 달리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어떤 마을지 작업이나 기록화 작업들이 다소 좀 느려요. 좀 상곡동은 아마 거의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마을을 들어가서 인터뷰를 했던 것도 같은데 신곡동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마을 주민들이 머물러 계셔서 어느 정도 역사나 이런 걸 추정이 됐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마을이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가치, 의미를 좀 더 그냥 사라지고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가 다가 아니라 그 역사와 새롭게 만들어진 역사가 단절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아마 의정부 문화원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장암 3구역의 이제 사진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철거돼서 이제 이런 금지 팻말도 보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주 계획서가 이미 이제 출처가 이제 주신 자료를 보면 계획 안내가 이제 장암 3구역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고요. 자, 어찌됐든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신곡동 마을지를 통해서 제가 오늘 해드리지 못했던 이야기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마 마을지를 통해서 좀 만나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작업들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더 좀 절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결국엔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통해서 사라져가는 어떤 개발이 중심인 어떤 의정부의 어떤 좀 아쉬움들을 일정 부분이나마 좀 주민들에게 좀 달래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이런 마을지가 뭐냐면 결국엔 전문가들이나 의정부 문화원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지만 아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아마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이자 아마 주민들이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옛 이야기를 어찌됐든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이런 자료들의 어떤 가치를 더 좀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